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처음 만났을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이네 하면서 마음이 따뜻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 뭔가 이상한데 하며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던 경험. 분명히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말도 잘하고 친절해 보이는데 왜인지 모르게 자꾸만 깨름칙하고 신경이 거슬렸던 사람 말이에요. 사실 이런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겉모습도 말투도 심지어 친절한 척까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딱 하나 절대로 숨길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작은 버릇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작은 버릇 하나가 그 사람의 인성은 물론 당신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까지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나중에 실망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사실 처음부터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만 그때는 그게 뭔지 정확히 몰랐을 뿐이죠. 오늘은 심리학자들과 행동과학자들이 밝혀낸 사람의 진짜 본성을 읽어내는 정확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나시면 앞으로는 시간 낭비할 일도 없고 괜한 사람한테 마음 상할 일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시다면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의 눈을 보지 않는 사람을 주의하라. 지연 씨는 요즘 어떤 친구와의 만남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말은 항상 부드럽고 예의도 바른데 이상하게 만날 때마다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함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도 그 친구는 정작 지연 씨의 눈을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거나 핸드폰을 수시로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척만 했습니다. 마치 듣고 있어 라는 형식적인 반응만 반복하는 기계처럼요. 지연 씨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재미없는 얘기를 하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눈을 반짝이며 집중하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는 유독 눈을 반짝이며 웃고 손까지 맞잡으며 애정을 표현하더군요. 그제야 지연 씨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는 사람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는 사람인가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나에게는 집중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필요할 땐 연락하고 외로울 땐 불쑥 나타나지만 정작 내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땐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 심리학자 마이클 아르곤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 눈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은 상대와 정서적으로 연결될 의지가 낮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눈은 단순한 시각기관이 아니라 감정의 창이며 신뢰의 신호입니다. 당신의 눈을 회피한다는 건 곧 당신의 마음에도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진실한 마음은 눈빛에서 먼저 드러난다. 사람은 말보다 눈으로 대화합니다. 입으로는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눈은 못 속입니다. 괜히 허전하고 소외감이 느껴지는 대화 속에는 반드시 무심한 시선이 숨어 있습니다. 눈을 피하는 사람은 결국 마음도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가진 무언가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말이 너무 예쁘고 매끄러운 사람일수록 눈빛을 먼저 보세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당신의 눈을 오래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 시선의 공허함 속에 당신을 향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두 번째,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말투가 바뀌는 사람을 피하라. 성훈 씨는 동창 모임에서 만난 한 친구 때문에 요즘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친구들 사이에선 늘 유쾌하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해서 모두의 호감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성훈 씨도 그런 그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죠. 그런데 함께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을 때였습니다. 서빙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주문을 살짝 잘못 알아듣자 그 친구는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똑바로 좀 해요. 순간 성훈 씨는 너무 놀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으며 농담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날카로운 말투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카페에서도, 편의점에서도, 택배 기사에게도 그는 언제나 불친절하고 퉁명스러운 태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회사 상사나 유력한 사람 앞에서는 온몸을 낮추며 깍듯하게 인사하고 심지어 쩔쩔매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성훈 씨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서열로 분류해서 대하고 있다는 것을요. 자신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겐 함부로 하고 자신보다 강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겐 굽신거리는 그 태도. 그건 인격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가는 권력이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알 수 있다. 진짜 무서운 건 이겁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당신이 약한 상황에 놓이면 똑같이 대할 겁니다. 지금은 당신을 웃으며 대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이 실수하거나 흔들리는 날엔 그 웃음이 언제든 칼날로 바뀔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건 교양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이 그 말투에 다 드러난 겁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요, 강한 사람을 만나면 금세 바뀝니다. 그건 습관이 아니라 철저한 이득 계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절대 오래 곁에 두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말투가 당신의 자존감을 좀먹기 전에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남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입이 근질거리는 사람. 혜선 씨는 얼마 전부터 같은 동호회에서 친하게 지내던 선배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유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늘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분위기를 띄웠고 말솜씨도 좋아 모두가 잘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늘 찜찜한 기분이 남았습니다. 얘기를 나누던 중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누구는 이혼했다더라. 누구 아들이 사고를 쳤다더라. 요즘 그 집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다더라는 이야기들.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에는 언제나 묘한 조소와 본인은 절대 그런 일과는 상관없는 사람인 듯한 뉘앙스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혜선 씨는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이 털어놓았던 가족 이야기가 전혀 다른 사람의 입에서 이상하게 왜곡되어 돌아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의 시작이 바로 그 선배였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혜선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선배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소문으로 포장해 재미 삼고 타인의 불행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정작 본인은 절대 책임지지 않고 본인은 직접 말했다는 흔적도 남기지 않는 교묘한 험담꾼이었습니다. 1세기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험담은 남을 찌르지만 결국 자신을 좀먹는다. 그 사람은 단지 입이 가벼운 게 아닙니다. 남의 인생을 가지고 놀면서 자기 불안을 덮는 매우 위험한 유형의 사람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런 사람은 언제든 당신의 얘기도 남몰래 꺼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웃으며 내 얘기를 들어주는 척하지만 돌아서면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어떻게 전할지 모릅니다. 타인의 불행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당신도 결국 남을 의심하고 스스로를 보호하려 들며 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험담은 공기처럼 퍼지고 관계를 천천히 썩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조용히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듣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 말은 오랫동안 당신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칼날은 결국 당신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책임질 순간엔 늘 사라지는 사람을 버려라. 민우 씨는 지인들 사이에서 센스 있고 따뜻한 사람으로 통하던 후배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자주 하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먼저 챙겨주고 생일이나 기념일엔 기프티콘도 보내주던 사람이었죠. SNS에는 친구들을 태그하며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말도 자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칠애였다는 걸 알게 된 건 민우 씨가 입원하게 되면서였습니다. 몸이 아파 수술을 앞두고 조심스럽게 연락을 돌렸을 때 평소 그렇게 먼저 나서던 그 후배는 말없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안부를 묻지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민우 씨가 직접 연락하자 돌아온 답장은 그저 한 줄짜리 문자였습니다. 형,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요.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민우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정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정이 많아 보이길 원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관계도 관리의 일부로 생각하고 주변에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데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후였습니다. 그 후배는 정작 다른 모임에서는 민우 형 입원했는데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못 갔다. 너무 속상해요. 라며 안타까운 척까지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민우 씨는 나중에 그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듣고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같이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었지 힘들 때 옆에 있어 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MIT의 행동경제학자 된 에리얼리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하다고 느낄 수 있는 선까지만 정직해진다.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 당신이 무너질 때 곁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은 당신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사라졌다가 나중에 그 이야기까지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정성과 다정함이 부담 없이 다가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기분 좋을 때만 곁에 있는 사람은 결국 당신 인생의 진짜 고비 앞에서는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웃고 챙기고 선물하며 친절한 사람인 척하지만 정작 책임져야 할 순간마다 자취를 감추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당신 인생에서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좋은 날 말고 힘든 날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 곁에 없던 사람은 앞으로도 절대 곁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5번째, 작은 권한이라도 생기면 곧장 돌변하는 사람. 은정 씨는 평소 조용하고 말수도 적은 회사 동료 영철 씨를 그저 내성적인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회의에서도 늘 말없이 앉아 있고 팀 회식 자리에서도 웃기만 할 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부서 내 인사이동으로 영철 씨가 팀 총무 역할을 맡게 된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엔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톡방에서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5분 내로 응답 없으면 불참 처리합니다.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더니 회식 자리 예약도 혼자 정해놓고 의견은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더 어처구니 없었던 건 작은 예산 하나 배정받자마자 직원들을 앞에 세워두고 영수증 검토를 하며 꼬치꼬치 따졌다는 겁니다. 마치 몇 천만 원을 굴리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말이죠. 그제야 은정 씨는 느꼈습니다. 영철 씨는 평소에 조용했던 게 아니라 권한이 없어서 조용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권한이 주어지자마자 안에 있던 통제욕과 권위의식이 터져나온 거죠. 작은 힘에도 사람이 돌변한다면 그건 원래 그 안에 있던 본성입니다. 20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은 말했습니다. 진짜 교양은 힘이 없을 때도 예의를 잃지 않는 데서 완성된다. 작은 역할, 사소한 직책, 자그마한 권한, 이런 것들에 과하게 집착하고 사람 위에 서려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 당신을 도우려는 게 아니라 자기 힘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언제든 당신 위에 군림하려 들고 자신이 만든 규칙에 당신이 따르기를 강요할 겁니다. 그건 성격이 아닙니다.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당신이 힘들어질 때 손을 잡아줄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약해졌을 때 지적하고 통제하려 드는 사람입니다. 작은 권한 앞에서 돌변하는 사람이라면 큰 문제 앞에선 당신을 짓밟고 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절대 가까이 두지 마세요. 6번째, 내가 원래 그래라고 자신의 무례함을 합리화하는 사람. 윤지 씨는 회사를 옮기고 나서 새로운 팀장 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격이라 생각했습니다. 말투가 좀 세도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이상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누구에게나 말을 툭툭 내뱉고 실수를 지적할 땐 얼굴 붉히며 모욕적인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상처받았지만 그 사람은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원래 직설적이야. 다른 뜻 없으니까 이해해. 심지어는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의 외모나 사생활까지 언급하며 장난처럼 넘기려 했고 분위기가 싸해지면 어김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웃자고 한 소리야. 그 말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안 바꿀 거니까 너희가 감수해. 라는 통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불편함을 표현한 직원에게 그 정도도 못 받아들이면 회사 생활 못해. 라며 되려 핀잔을 줬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언행이 누군가에게 고통을 준다는 걸 알아도 성격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16세기 프랑스의 수필가이자 철학자인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고집은 무지의 가장 완고한 얼굴이다. 자신을 바꾸지 않는 사람과 오래 함께 있으면 결국 바뀌는 건 당신입니다. 상처받고도 참게 되고 무례함에 익숙해지고 결국엔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끝까지 자신은 아무 잘못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 말 속에는 어떤 책임도 어떤 반성도 없습니다. 그저 타인을 괴롭게 하면서도 자기 합리화만 하는 위험한 사고방식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난 원래 그래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사람과의 거리를 바꾸세요.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6가지 버릇.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습관 같지만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조금 이상한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못 본 겁니다. 혹은 보고도 무시했거나요. 말은 꾸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버릇은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건 평생 쌓인 삶의 태도에서 나온 거니까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이고 있을까요? 나는 무심코 그런 버릇을 누군가에게 상처로 남기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람은 함께 있을 때 편안해져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있어야 내 마음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그 사람도 어쩌면 이걸 보고 무언가를 느낄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영상,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